1화 이상한 나라의 책 읽기.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탁자 위에 처음 보는 책이 한 권 놓여있다. 겉면에는 아무런 그림이나 글씨가 없다. 평범해 보이지만 비밀스러운 그것을 발견한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 둘째, 펼쳐서 내용을 확인한다. 나는 두 번째 유형인 사람을 위해 이 책을 썼다. 무언가 심오한 심리 테스트 같은 걸 기대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품는다. 예컨대 탁자 위에 처음 보는 책이 있는데 그걸 펼쳐봤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겐 좀 이상한 행동이다. 예를 들어 우리 형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럴 것이다. 나보다 2살 위인 형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지 않았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조차 보지 않았으니 다른 책은 말해 못할까. 그러나 형은 전형적으로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었다. 학교 성적 안 좋은 자녀를 둔 부모님이 흔히 하는 포장된 말이 아니다. 형은 학창시절에 2번 받은 IQ 테스트 모두 140 정도가 나왔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로마자 알파벳조차 모를 정도로 공부하는 담을 쌓은 사람이었다. 산만한 성격 탓인지 만화책도 오래 붙들지 못했다. 나는 그런 형을 은근히 무시했다. 지금은 어떤가? 물론 지금도 나는 형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존심이 강한 형이 몹시 기분이 나빠할 말이다. 그러나 상관없다. 어차피 형은 이 책도 읽지 않을 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형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형 역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다. 형에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 책을 읽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탁자 위에 처음 보는 책이 놓여 있다면 형은 당연히 그 책을 보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면 당연히 책을 펼쳐볼 것이다. 왜 펼쳐보냐고 묻는다면 궁금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형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한다. 알지도 못하는데 왜 궁금하냐? 이에 대한 나의 응답은 모르는 것이니까 궁금하지. 알면 왜 궁금해? 이다. 다시 형은 말한다. 탁자 위에 책이 아니라 뚜껑 덮인 그릇이 있다면 열어보겠지. 왜냐면 그릇에는 음식이 들어있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책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니까 궁금하지도 않아. 다시 내 차례.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궁금하지. 알면 왜 보겠어? 이런 식으로 말이 오가다가 점점 언성이 높아지며 끝내 싸움으로 번진다. 이미 경험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런 대화는 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무언가를 싫어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좋아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긴 쉽지 않다. 책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미없고 지루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먼저 떠오른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으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거부감이 생겼다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한 답은 형 의견이 맞을지도 모른다. 책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매일 책을 읽어야 하고
읽고 싶고 외출할 때 가방 안에 뭐라도 읽을 거리가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는데도 책을 사고 싶고 읽지도 않을 책을 책장에 쟁여놓고 책 때문에 방이 비좁아 책을 처분하면 곧 그 공간을 다시 책으로 채워넣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지난 15년 동안 헌책방에서 일하며 이런 사람들을 적잖이 만났고 심지어 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책도 썼다. 내가 만난 그들은 하나같이 왜 책을 좋아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마치 연인이 자기는 왜 날 사랑해? 라고 물으면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니? 라고 대답하는 까닭과 같다. 그들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아마 지금 이 책을 읽기 시작한 당신도 그런 사람일 거라고, 혹은 머자나 그렇게들 운명에 사로잡혔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스개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며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신경과 의사인 앨리스 플레허티가 쓴 하이퍼그라피아에 의하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뇌의 한쪽 부분, 측두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플레허티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가들이 가진 글쓰기 중독에 의학적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며 위트 있게 소개한다. 도스토옙스키는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지만 엄청난 집중력으로 죄와 벌, 백치 같은 대작을 써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그 속편 외에는 알려진 작품이 거의 없는 루이스 캐럴은 지인 여럿에게 수만 통의 편지를 썼고, 미국 작가 찰스 부코스키는 누가 자기 손을 잘라버리면 발로 타자기를 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식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역시 똑같다. 왜 책을 읽는가? 책은 음식과 달리 읽지 않아도 숨 쉬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시가 얼굴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책을 읽는가? 혹시 당신도 측두엽에 문제가 있는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이상함의 기준은 1년에 책을 한 권 이상 사는 사람이다. 만화책이든 잡지든 상관없다. 사기만 하고 읽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 썼다. 책을 읽는, 책을 읽고 싶은, 책이라는 걸 알고자 하는 이상한 사람들 말이다. 이 책에서는 책을 잘 읽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책을 많이 읽는 방법도 여기엔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것을 잘 설명한 책은 조금만 찾아봐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니 헌책방 일꾼인 내가 굳이 한 권 더 보탤 일은 없다고 본다. 나는 책을 잘 읽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는다. 많이 읽지 않아도 된다. 일부러 적게 읽을 필요도 없지만 한 권이든 100권이든 책답게 읽도록 돕는 게 이 책을 쓴 목적이다. 책 싫어하는 사람이 이 책을 보면 신묘한 작용이 일어나 책을 읽고 싶게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 책을 읽지 않아도 스스로 인생이 즐겁고 편안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책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책다운 것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읽는 사람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이다. 책을 읽고 생각과 삶이 변화했다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변화로 끝났다면 진정으로 책다운 책을 읽은 게 아니다. 변화는 끝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어떤 책을 읽고 오늘 내 모습이 변화됐다면 내일도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책의 힘이다. 그 힘을 끌어내지 못하면
어제 읽은 책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책을 아예 읽지 않은 사람보다 읽다가 멈춘 사람이 더 나쁠 수 있다. 변화되기를 멈추면 사람의 사고는 생기를 잃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 끝없는 변화를 통해 생동감 있는 사고를 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관한 내 나름의 제안이다.